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누구세요? 누군지 설명해도 어차피 이해 못할 겁니다. 아니, 여긴 어디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딘가의 건물이라고 하죠. 아마 가장 유사한 모습으로는 호텔이 되겠네요. 아주 작은 호텔.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96호실을 찾는다면 이곳을 탈출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지금부터 차차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실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죽던 말던 난 상관없으니까. 당신의 여정은 이 엘리베이터를 나가면 시작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나가서 이곳을 탈출하려는 시도를 해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엘리베이터에서 생을 마감할 것인지.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한번 나간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으며 당신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머문다면 안전은 하겠지만 그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니 부담 가지진 마십시오. 엘리베이터를 나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본다면 변화 있음과 없음 표지판이 달린 두 개의 엘리베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호텔 내부의 변화를 찾아야 합니다. 변화가 있다면 변화 있음 표지판이 달려있는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시고, 변화가 없다면 변화 없음 표지판이 달려있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선택이 맞았다면 엘리베이터 내부 조명이 초록색으로 바뀌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이고, 틀렸다면 빨간 조명으로 바뀌면서 다시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초록색이든 빨간색이든 당신이 있던 곳과는 항상 다른 곳이 될 것입니다. 벽면에는 몇 개의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액자 속 사진을 유심히 봐주십시오. 다행히도 평범한 자연과 멋진 풍경을 담은 사진입니다. 액자 속에는 무조건 사진만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은 2번 수칙에서도 말했듯 자연과 풍경을 담은 사진이지 기괴하거나 무서운 사진은 없습니다. 짧은 복도를 지나면 4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이 객실들의 문은 전부 잠겨 있으며 객실을 이용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용한다면 그게 사람일지 아닐지, 그 무엇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객실 내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면 귀를 가까이 대 확인해봐도 좋습니다. 이외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객실의 문을 두드려 본다거나 귀를 가까이 대지 마십시오. 가끔 객실의 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만 열려 있을 것이며 그 틈새로 절대로 사람이 드나들 수 없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봤다면 즉시 변화 있음 엘리베이터로 뛰어가십시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무언가가 나왔다는 뜻이고, 나온 무언가는 단연코 절대 사람은 아닙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면 이것 또한 변화 있음 엘리베이터로 가십시오. 하지만 3-1번 항목처럼 긴급한 상황은 아니며 단지 방 안으로만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방 안이 어떻게 보이던, 무슨 소리가 들리던, 무엇을 보았던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 건물의 끝에 당신이 찾아야 할 96호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몇 층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확인을 해봤자 그것이 진실인지도 확실하지 않을 것이고, 만에 하나 진실이라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을 확인하려고 당신의 체력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먹지 못하는 당신의 체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변화를 찾아야 하는 이곳에서 소리의 변화는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소리를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인간의 오감은
서로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당신의 운이 좋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한 번쯤은 사물들을 만져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는 사물이라던가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사물들 위주로 말입니다. 다만 두 개의 물건이 겹쳐져 있는 것 같다면 절대로 만지지 마십시오. 항상 어느 순간이든 예외는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한 발자국만 엘리베이터 밖으로 내민 뒤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조명은 잠시 후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지만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밖으로 완전히 나가버린다면 더 이상의 수칙은 의미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테니까요. 이 공간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도 말했지만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고 이해한다고 한들 당신의 머리가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쓸데없는 것에 힘을 쓰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핸드폰이 있다면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주십시오.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안 됩니다. 또한 갑자기 정전이 된다거나 조명이 없는 공간이 보인다면 그때 핸드폰 후레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핸드폰이 없다면 뭐 별 수 없는 거죠. 어두운 공간에 가지 않기를 비는 수밖에.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이곳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 혼자서만 해결해야 하며 어떤 것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한 것이 아닌 절대 불가능입니다. 혹시라도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의 모습을 봤다면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십시오. 초록색 조명이든 빨간색 조명이든 이 순간만큼은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만 잘 지켜준다면 큰 문제 없이 96호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시시하게 느껴지거나 허무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96호실을 찾는다면 이곳을 탈출할 수 있다고 했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다거나 당신이 있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준 일련의 규칙을 믿으실 겁니까? 제가 당신을 돕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저를 선한 존재 혹은 악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